이번 주제 같은 경우에는 그 평택을 선거 얘기로 좀 돌아가 볼까 하는데 김용남 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이 지난 토요일 오후 3시에 열렸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정청래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총출동을 했는데 사실은 개인 국회의원 선거 재보선 사무소 개소식에 이렇게 지도부가 총출동하는 거는 이례적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청래 대표가 조금 사활을 건 듯한 느낌이 사실 평택에서 보여서 정말 이 결전 이 모양을 어떻게 근데 거기서 또 좀 불상사도 있었고 중간에 네. 우하는 이재명들의 그리고 또 뭐 암살 시도도 있고 뭐 이제 이래가지고 여러 가지를 지금 내가 보기에는 이 전쟁이 평택은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 이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평택에 있는 그 전쟁. 한 가운데 있는 사람은 이정주 아닙니까? 본인도 모르지 않아요 보니까 지금 상황을. 어떻습니까? 아니 저는 근데 늘 말씀드리는데 뭐 사실 그 조국 지지하시는 분들이나 조국 혁신당 이쪽 뭐 분들이 기분 나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분 나쁠 수 있는데 기자가 뭐 하는 일이 저희가 누구 편들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좀 뭐 짜치는 변명인데 제가 왜 좌표를 시켰냐면 이게 묘하게 흐름이 있거든요. 저 원래 조국 혁신당하고 친했다니까요. 아니 그거는 예전부터 말해서 알고 있죠. 네, 알고 있죠. 네, 근데 이게 그 강미정 전 대변이 이제 피해자로서 성비 사건 있죠. 제가 그거를 그러니까 더 팩트라는 매체 이후에 다른 매체들이 이걸 별로 다루지 않았어요. 솔직히 말해서 2차 가해 문제나. 근데 제가 그걸 세게 다뤘어요. 너무 이중적인 플레이, 너무 조국 혁신당의 그런 어떤 위선적인 그리고 거짓 제가 이거 봤기 때문에 그걸 제가 지적을 한 거예요. 지적했더니 그 다음부터 좌표 딱 찍히더만요. 아 그래요? 그리고 갑자기 쫓아다녀요. 네. 네, 전혀 다른 얘기하고. 물론 뭐 그때도 말했지만 그 이 조국신당 관련해서 저는 그 성비 문제에 대한 2차 가해 문제나 뭐 갑질 2차 가해 이 문제를 거론했을 뿐이에요. 근데 이제 과거에 제 거 이제 기사 썼던 거 다 파묘해 가지고 사과하라. 이것저것 따지다 보니까. 네, 근데 물론 한마디 말하면 사과할 수 있죠. 사과할 수 있는데 근데 사과라는 방식이 네 죄를 네가 알았다. 네가 뭐 잘못인지 생각해보고 네가 사과해. 세상에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사과를 시키려면 너는 기사의 어떤 부분이 허위사실이다. 이 대목이 네가 잘못 썼으니까 그렇죠. 해명을 좀 해봐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렇죠. 제시해달라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네. 그래야 저도 그 기사는 구경 기자 더 잘 알지만 그 기사는 저희 기사가 아니에요. 저희 회사의 기사예요. TBS의 자산이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회사의 명예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해보고 사과할 부분이 있으면 사과를 하고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할 수 있죠. 근데 아무것도 없이 냅다 그냥 사과해라. 네 죄를 네가 알렸지. 원님 재판한 것도 아니고 이렇게 사과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다만 그거를 지적해 주시면 네. 제가 일부분 검토를 해보고 할 부분이 있으면 저도 완벽한 인간이 아니잖아요. 하겠다 했는데 이걸 가지고 또 저것도 사과하기 싫은 거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어떻게 대화가 되냐고요. 그리고 그 얘기하다가 이제 번진 게 저한테 이제 막 제 이름 걸고 조국 이번에 오신 분들 여러 그 저명 인사 중에 뭐 조국 혁신당 쪽에 그 개소식에 네. 꽤나 이제 저명 인사들이 페이스북에서 제 이름을 몇 개 달고 몇 개 저격을 했어요. 진짜? 이정주 기자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네. 거기 오신 분들이? 그러니까 그 정도 유명한 인사들 딱 어머. 들으면 아실 만한 분들이에요. 저도 몇 개 본 것 같아요. 네, 솔직히 그런 분들도 페이스북에서. 있고. 그래요? 심지어 제가 한 번 안 했는데 정경심 여사 있죠. 정경심 전 교수가 제 이름을 찍어서 그걸 포워딩해가지고 그건 남의 글을 이제 한 거죠. 네. 다시 내리셨어요. 근데 내렸구나. 그러니까 남의 네. 글을 포워딩해서 저를 저격한 글을 포워딩을 하셨다가 근데 그 글이 허위사실이었어요. 근거 자체가 없는. 그러니까 제가 그분한테 사과를 받았어요. 전화해서 직접 예의 바르게 선생님이 혹시 근거가 있으시면 내가 답변을 드리겠다. 근데 근거가 없으시면 이러는 부분이 있다 하니까 저한테 사과라고 글 내리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내리니까 이제 며칠 후에 또 내리신 거예요. 정경심 교수도. 그러면 저는 뭐냐면 제가 뭐 그렇게 야박하게 할 건 아닌데 정경심 전 교수는 잘못된 사실, 근거 없는 사실에 기반해서 그 한 몇 시간 동안 8시간인가 9시간 뛰어났거든요. 저를 비판하니까 정경심 씨 정도의 파급이 있는 인플루언서가 그 뛰어노는 동안에 전 욕을 먹은 거예요. 좌표 찍히고. 그분들은 제가 아직도 기레기인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정경심 교수한테 공개적으로 뭔가 CG 하나 해주고 싶어. 근데 보니까 지금 제가 정경심 날아가는 모습으로다가. 네. 정경심 교수한테 공식으로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이건 잘못했다고 사과를 해주라 그러면 그 근거 없이 원글이 내려졌으니까. 그러니까 네, 원글이 내려졌는데 그걸 포워딩한 분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잖아요. 아무튼 이정주 기자의 뭐 설명이라는 건 저는 뭐 이해가 되는 측면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고 그날 그 개소식 모습을 보니까 배우 이원종 씨도 오시고 굉장히 네네. 유명하신 분이죠. 이 진영 안에서는. 그리고 이제 강미정 전 조국혁신당 대변인도 눈에 띄었고 그 이외에도 이제 국회의원들도 많이 오다 보니까 김용남 후보 스스로가 자기 자화자찬하기를 이렇게 성대한 개소식은 처음이었다. 자기도 이제 여러 군데 선거사무소 계속 그죠. 다녔는데 이렇게 지도부가 철저하게 지원해주는 개소식 처음이기 때문에 감개무량하다. 뭐 이런 표현도 한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맞아요. 여기에 많은 분들이 오셨더라고요. 이현주, 강득구, 조승래, 뭐 한정혜 그리고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아, 김용전 부원장도 오셨나요? 네네. 뭐 김한정 의원, 인천 연수 각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했던 송영길 대표도 왔는데 그때 정청래 대표가 뭐라 그랬냐면 자식을 버리는 부모는 없다 이랬어요. 아. 네, 왜냐하면 김용남 후보가 평택 그래서 좀 힘들는데 왜 지도부가 안 도와주냐 이런 얘기가 좀 있었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일부러도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는 평택을이 사실은 처음에 저는 제가 알기로는 단이라도 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금 했던 걸로 알고 있었었는데 이제는 돌아올 수가 없고 둘이 이제 합쳐질 수 없다. 김용남 조국은 단일화 할 수가 없다. 이제 할 수 없는 네. 것으로 이제 딱 규정이 됐고 그냥 한번 끝까지 가보자 이런 마음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점점 그 각각 진영에서 지지하시는 분들이 서로 진짜 완벽하게 이제는 돌아올 수 없고 너네는 내 편이 아니다 이제 이 말씀을 좀 하시는 것 같아서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것들이 좀 안타깝고 사실은 속상해요. 너무 싸움화되는 것은 네, 그리고 문제화되고. 원래는 네거티브는 뭐 어쩔 수 없이 할 수 있다고 치더라도 그 네거티브의 대상은 원래는 저는 국민의힘이나 이 내란 세력들로 됐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원래는 같은 진영에 있던 사람들끼리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 제가 좀 뭐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곤란한데 그러면서 점점 그 위에 분들이 싸우는 것보다 더 심하게 이렇게 밑에 있는 그 지지자들 지지자들 사이에서 분열이 싸움이 더 일어나고 있기 커져서 때문에. 저는 이 지방선거 끝나고 나면 어떤 형식으로든지 누구는 승리하고 누구는 질 건데 그러면 이제 앞으로 더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게 좀 걱정스러워요. 그러니까요. 사실은 단일화가 두 분 사이에 물 건너갔다고 하는 게 여러 가지 징표를 통해서 확인이 되는데 개소식 중에서는 가장 하이라이트가 후보 본인 네. 김용남 후보의 인사말이 하이라이트였는데 거기서 사실 드러난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간단하게 요약을 드리면은 김대중 전 대통령 얘기가 있었죠. 용서와 통합이라는 있었죠. 키워드로. 노무현 전 대통령도 사람 사는 세상, 대동사회라는 키워드로 김용남 후보가 언급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는 중도 실용주의를 언급을 하면서 보수 확장 전략을 언급하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DJ 노무현 이재명의 의도대로 지금보다 2배, 3배 커진 민주당이 운동장을 쓰겠다 이런 말도 했고 그 인사말 말미에는 정말로 이제 목소리를 높이면서 DJ가 옳았다. 노무현 정신은 살아있다. 이재명은 현명하다는 것을 나의 당선을 통해 입증하겠다고 했는데 유일하게 빠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이름이 빠졌거든요. 그건 어떤 의미라고 보십니까? 아니 그리고 이번에 또 조금 특이한 게 이호철 전 비서관이 예, 이 조국 후보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 그냥 해당이 하니까 나를 징계하라 뭐 이런 맞아요. 얘기하면서 네. 했고 또 오히려 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하고 딸이 그 김용남 후보를 또 지지하는 것으로 그렇죠. 공개적으로 방문해가지고 응원의 했잖아요. 말도 네. 남기고. 박상원 네. 예,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게다가 문재인 대통령이 계속 조국 후보에 대해서는 좋아요 눌러주시고 이제는 고양이 핑계를 댈 수가 없는 지경에 지금 와 있잖아요. 네. 이제 이러다 보니까 조국 후보가 나중에 이거 지선 끝나고 난 다음에 합당한다라고 말했지만 이제 합당도 반대하는 목소리 엄청나게 크게 냈던 분들이 김용남 후보 쪽으로 좀 다 가 있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는 건널 수 없는 강을 네. 건너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저는 김용남 후보의 발언을 들었을 때 문재인 전 대통령 이름을 뺀 거는 사실 의도가 있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도 있죠. 이거는 근데 제가 분석한 DJ,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 뺀 DJ 노무현 이재명 그 대통령의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겁니까? 뭔지 아세요? 이 사람들이 지지층으로부터 욕을 먹어도 할 일을 하고 있거나 할 일을 한 사람들이에요. 아, 무슨 말이냐? DJ 호남 출신 아닙니까? 그렇죠. 호남의 총재로서 호남의 소위 말해 정신적 지주로서 그 사형수의 어떤 신분에서 전두환 때 그렇게 핍박받았잖아요. 나중에 97 대선 때 어떻게 했습니까? 군부 정권의 2인자는 DJP 연합,
JP랑 손을 잡았어요. 아, 상대방 끌어안았다. 그렇죠. 그때 적군이었지만 얼마나 욕을 많이 먹었는데요. 그러나 정말 그 사실상 야당으로서 그 건국 이후에 첫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DJP 연합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가치 중심의 소위 말해서 A란 사람들 입장에서는 용납 못하지. 우리는 호남 1색이고 무조건 5.18 인권 주장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생각해보면 DJP 연합하겠다고 하면 야, 저 군발이 김종필이라고 한다는 게 저 군부 정권의 개인데 그런 사람 이게 얼마나 천인공노할 일입니까? 저희 아버지 어머니도 그때 논란이 있었지만 DJP에 연합을 해서 어떻게 됐어요? IMF 최단 시간에 극복하고 물론 구조조정 문제도 있었지만 김대중 전 대통령이 그동안 대중경제론 포함해서 보수주의의 어떤 경제론을 주장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국가를 살리기 위해서 구조조정을 단행한 사람입니다. 본인은 하고 싶어서 했겠냐고요. 그래서 2002년 이후에 DJ가 우리나라를 97년 IMF에서 구해냈잖아요. 소송에서 끄집어냈고. 그렇죠. 그게 성과예요. IT 강국 만들어 놓고 고속도로 만들고 그 다음에 노무현 전 대통령 올라왔죠. 노무현도 자기 입으로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후보 때 보니까 후보 때 주장하던 게 다는 아니더라. 대통령의 자리가 그렇지 않더라. 대연정하자. 그렇죠. 이라크 파병, 네. 한미 FTA, 소위 말해서 좌회전 깜빡이 넣고 우회전 했다는 욕까지 먹으면서 국가를 위해서 지나고 보면 다 노무현 전 대통령 욕을 그렇게 먹으면서 했던 정책들이 옳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노무현 정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민주진보 진영이라는 특히 조국혁신단 조국 대표 막 김영남 후보가 뭐 어쩌니 저쩌니 하잖아요. 물론 일견 김영남 후보가 그런 부분에서 사과할 부분이 있죠. 당연히 있긴 네, 있습니다만. 그건 하고 넘어가는데 이 부분을 만약에 그런 순혈주의로 한다면 나중에 후세의 대한민국이 어떻게 평가할까요? 지금 코스피 8천 만든 거 그럼 문재인 정부 때 예를 들면 저는 그래 봐요. 문재인 정부 때 유동성으로 잠깐 코스피 올랐다 내린 거 말고 문재인 정부 때 해놓은 경제 정책이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서울의 아파트가 중위값 아파트가 10억 돌파한 게 문재인 때예요. 자산 폭등으로 그렇게 사람들 도시 빈민 만들어놨잖아요. 근데 저는 문재인 정부 책임자 그러니까 국정의 책임자 수석비서관 이상부터 그 총리까지 단 한 명도 여기에 대해서 명백하게 국민 앞에 사과한 거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아니 서민들 다 죽었잖아요 지금. 자산적 성격이 이건 제가 나중에 아파트 특집 한번 말할게요. 자산이라는 게 어떤 특징이냐면 주식하고 달라요. 주식은 10,000원짜리가 10만 원 됐다가 10,000원이 되기도 하죠. 이러면 박스피가 가능한데 자산 시장은 그렇게 안 돼요. 신용 리스크가 같이 가기 때문에 일단 아파트가 10억이 되잖아요. 1억인데 10억이 됐어. 1억을 어떻게 내립니까? 은행이 당황하는데 속성상. 10억 올랐다가 많이 내려야 7억이에요. 이렇게 파동을 치면서 오른다고요. 문재인 때 올랐던 그 급격한 집값 때문에 지금 서울에 올라온 저처럼 시골 출신의 그냥 노동자나 이런 사람들이 다 고지가 됐잖아요 지금. 서울에 살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아버지 어머니가 송파에 산다 이유 하나만으로 내가 서울에 태어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사람들은 다 떼부자가 됐고 소위 말해서 노동계급들은 집을 못 사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명백하게 사과 한 번 한 적 있어요? 저는 본 적이 없는데요. 이게 그래서 문재인 정부 추종자나 문재인 정권에 했던 사람들이 실물 경제, 서민과 중산층을 이렇게 망가뜨려놨다는 거예요. 민주당 당의 강령 보면 나오죠. 강령 1호가 민주당은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으로 써 있어요. 강령 빼요 그러면 그거 아예.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책을 지금 아주 잘하고 있다. 그래서 지지를 받는 거예요. 연결이 좀 이상하긴 한데. 전 아까 사실 김대중 대통령하고 이렇게 공통이다 이런 말부터 조금 이해가 안 가가지고 계속 그 생각을 했는데 진보 쪽에 있지만 우파 정책을 포용해서 쓴 사람들이니까요. 적극적으로 이제 포용해가지고 보수 진보 연합을 만들었다는 의미에서는 이재명 정부까지 이어지는 한 줄기가 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는 그 틀거리로 설명이 좀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문재인 정부에서 보수 정책 갖다 쓴 게 뭐가 있어요? 제가 보기엔 문재인 정부 관련해서는 좀 책임감 없이 자기네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반성하지 않고 미안하다고 사과도 안 하고 아무도 책임 안 진다. 이제 이게 말하고 싶은 핵심인 것 같아요. 아니 그 정책도 포용력 있게 안 쓴다니까요. 그렇게 우파를 뭐 이렇게 해서 그거보다 무조건 갈라치기. 한일 위안부 협정 막 갈라치기 하다가 결국 자기가 해결 못하고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한일 위안부 협정 조국 대표 그렇게 사과하라는데 요새 사과란 말 안 하죠. 쏙 들어갔잖아요. 네. 2021년에 그 합의 결국 매듭 못 지은 게 문재인 전 대통령이에요. 네. 누굴 욕해요 그거를. 뭐 어쨌든 방송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정주 기자가 좀 선거 유세하는 것 같았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뭐 속이 뚫린다는 말씀도 좀 해주시는데 그리고 이어가지고 푸르딩딩 곰팅님, V다에쓰리님, 경향TV 구교영 기자님, 이정주 기자님, 노영희 변호사님, 김영남 후보 많이 도와주세요 하면서 슈퍼챗 보내주셨는데 너무나 감사드리고 도시의 농부님도 이번 지방선거에서 김영남 후보가 승리를 하면은 당 분위기가 달라질 겁니다 해주셨는데
보내주셨는데 어제 휴일에도 슈퍼챗 보내주신데 이어가지고 오늘도 보내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성종선님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의 압승을 기원합니다. 노영희 변호사님 고생 많으세요 하시면서 슈퍼챗 보내주셨는데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성종선님도 당연히 우리 노영희 TV의 정규 멤버 회원. 네, 그렇게 좀 항상 감사드리는 분이죠. 그러니까요.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 김용남 후보 얘기하다 보니까 송영길 전 대표 인천 연수갑의 후보이기도 한데 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그림이 보니까요. 우리 송영길 후보와 그다음에 이제 그 우리 또 평택을에 출마한 그다음에 그 울산시장의 김상우 후보와 김용남 후보가 세 분의 그림을 이렇게 만들었던데 그건 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후원회장이지 않습니까? 우리 송영길 후보가 이 김상우 후보도 그렇고 그래서 아마 이번에 되게 그 단일화 만드는 데 있어서 되게 고생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아마 다들 좀 고생하시면서 이번에 그 기득권적인 그 분들하고 조금 본인을 차별화시키려고 하시는 노력들을 기득권과 조금 차별화를 두는 거다. 많이 하는 네.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아무래도 이제 그 당대표의 공천 과정에서도 조금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었던 부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 내부적으로는 아마 선거 끝나고 나면 할 말들이 좀 많이 있을 것으로 지금 보이는데 그래도 이 송영길 후보가 본인이 사실은 인천 개항에서 되냐 안 되냐 가지고 되게 고민하고 있으면서도 사실은 김상욱 후보 도와주러 막 다니고 이제 여러 가지로 많이 맞아요. 했었거든요. 네.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아마 지금은 좀 감회가 새롭다. 아마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좀 그런 거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는 어제 전야제에서 방송 같이 할 때만 하더라도 셋이 모였으니까 그렇게 하나보다 했는데 오늘 송영길 후보의 진심을 제가 봤던 게 국립 5.18 민주문제를 찾았고 그리고 방명록을 작성했는데 방명록에 뭐라고 적었냐면은 소년이 온다. 이재명이 온다. 김용남, 김상욱이 온다. 새로운 대한민국 이재명 정부 성공. 김상욱, 김용남, 송영길이 뒷받침하겠습니다라고 적는 걸 보면서 이거 자기 방명록이잖아요. 그렇죠. 두 사람의 이름을 함께 거론했다라는 것은 향후의 정치적 재편 과정에서도 세 사람이 한데 같은 목소리로 같은 방향을 보면서 움직이겠다 이런 신호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렇게 보이죠. 그리고 이제 근데 김상욱 의원은 조금 아니에요. 그래요? 네, 정확하지는 않아요. 김상욱 거기서 김용남 후보하고 송영길 후보하고는 지금 아마 이제 그렇게 될 가능성이 그렇군요. 네. 김상욱 후보는 그거하고는 무관해요. 그거 무관하게 방송을 같이 하고 이제 모양새를 취한 건 맞지만은 그런 상황이다. 커플링으로 가지 않는다. 좀 어떤 상황으로 봐야 될까요? 저는 제가 취재한 건 좀 달라서 김상우 후보까지 그러니까 이분들이 결국은 그러니까 김상우 후보든 김용남 후보든 이게 시계열적으로 보면 이 세 명의 그 스토리가 서사가 있어요. 왜냐하면 송영길 전 대표 같은 경우는 가장 유명하죠. 이재명 대통령이 정말 검사 160명한테 탈탈 털릴 때 그런 게 바로 탄압이거든요. 그 탄압 윤석열 때 개항을 내주고 서울시장 나갔잖아요. 첫 번째 이제 이재명 후보의 그런 거대 권력에 맞서서 이재명 후보를 도와준 사람, 당의 동지죠. 동지는 이런 사람 보고 동지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김상우 후보는 계엄 때 자신의 진심을 보여줬잖아요. 탄핵 투표할 때. 뭐 1차, 2차 부결하고 나중에 할 때 본인 참석해서 그렇습니다. 네, 정말 이 계엄 세력에 맞서서 본인 탈당까지 감수하고 진심을 보여줬죠. 그때 소위 말해서 이제 그 과정은 정말 전쟁 중이라고 말할 정도로 그 혼돈의 시기였어요. 그래서 자기 가치관이 아니면 그걸 기댈 수가 없어요. 만약에 한덕수가 선거판 흔들어갖고 잡았다 쳐봐요. 김상우 후보 어떻게 됐겠어요? 지금 훨씬 더 많은 탄압을 받았을걸요. 근데 이제 본인 신조를 보여줬고 마지막에 이제 대선 때 김용남 후보가 넘어온 거죠.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이게 세 분이 이렇게 이어지는 측면이 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이 세 분이 또 정통 소위 말해서 정통 진보 뭐 민주 계열의 인사들이 아니거든요. 이 송영길 후보를 빼면 송영길 후보는 중간에 잠깐 이제 옥사를 치르시고 무죄 받고 나왔고 나머지 두 분은 송영길 전 대표를 비롯해서 여기 있는 정통성 정말 학생운도 시작해서 청년 검소 그리고 무죄로 나왔지만 그런 옥사까지 갔다 온 송영길 전 대표가 추구하는 이 부분 송영길이 받아주면 사람들이 송영길이 인증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레버리지를 해서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이에요. 왜냐하면 뉴 이재명이라 해서 이분들을 공격하는 세력도 있거든요. 그렇겠죠, 당연히. 김상욱 못 믿는다, 김용남 못 믿는다. 아직도 그런 목소리가 있어요, 있기는. 근데 송영길 전 대표야말로 사실은 민주당의 가장 오래된 거목 중에 하나 아닙니까? 뿌리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송영길 전 대표가 인증을 해주면 좀 더 여기에 화학적 결합하기가 쉽죠.
저는 이제 그렇게 이재명 대통령을 이제 기준으로 이분들이 같이 이제 새 정부를 움직일 수 있다. 그 세력이 이제 하나로 봤을 때 송영기 대표가 그걸 적어준 거라 봐요.